안녕하십니까. 증시격투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86번가 정광호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코노미스트에서 저기 애널리스트로 전환을 해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시장 요즘에 주식 오른 주식은 진짜 미친 듯이 오르고요. 그나마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미래가 있는 업종들이 기업들이 그렇게 움직여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굉장한 쏠림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시장은 빡습니다. 이런 현상이 앞으로도 계속될 거라고 보시는지요? 근데 항상 시장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예상하기는 어렵고 다만 그러다 보니까는 본인 기준을 가지고 그냥 있으면 결국에는 저는 좀 수익이 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어떤 거냐 하면 진짜로 장이 안 좋을 때는요. 네. 이렇게 테마로 아니면은 주도주 존재하질 않거든요. 근데 비록 내가 그걸 보유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더라도 뭔가가 생겨나고 눈부신 수익이 나는 곳이 있다라는 것 자체는 일단 투자 심리는 좀 살아난다라는 것이고 그 계기가 무엇이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내가 안전마진이 있는 가격에서 주식을 사놓고 있다라고 하면 기회를 충분히 줄 가능성이 훨씬 높아졌다라는 걸 뜻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서는 일단은 투자 심리는 좀 이제 작년 진짜 10월이나 이럴 때 비해 가지고서는 그때 호재가 나도 아무것도 안 될 테니까 그때 비해 가지고서 엄청 좋아졌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뭐가 잘 될 거냐, 이젠 지금은 어떤 걸 해야 된다 그런 거는 전혀 모르고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영역이 아니고요. 근데 어쨌든 여기에서 한 가지 이제 제가 좀 관심 있게 보고 있고 요렇게는 좀 넘어가지 않을까 싶은 거는 우리가 이제 미국 기업들 특히 보시면은 재고 조정이 좀 많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거기에다가 이익 추정치에 대한 변화 같은 것들을 보게 되면 계속해서 내려가다가 작년 여름부터 지금은 횡보 구간에 들어갔습니다. 일반적인 경우로 보게 되면 이렇게 횡보를 하다가 그 다음부터는 미래 추정치들이 살짝씩 올라가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소위 말해 이제 실적 장세를 기대해 봄직하고 그랬을 때에는 지금처럼 나쁜 게 좋은 건가? 아니면 좋은 거에 더 해서 이런 걸 생각하실 게 아니라 실적이 잘 나오는 주식이 그때는 이제 주가가 어떻게 보면 좀 정직한 장세가 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 가능성이 제가 볼 때 많이 엿보이거든요, 지금요. 그러면 그걸 생각하신다라고 하면은 이익이 이렇게 해가지고 하반기 그다음 내년에 봤었을 때 내가 계산을 해보니까는 이거는 좀 좋게 보일 수 있을 텐데라고 하는 실적 중심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저도 전적으로 동감하는데 작년에는 백약이 무효였어요. 실적이 좋고 PER이 미친 듯이 낮아도 안 되는 장이었어요. 뭐를 수를 써도 안 되는데 저도 놀라운 게 그래서 작년도에 그래서 편입시켰던 주식들 물타기도 많이 했고 근데 올해는 아무 이유 없이 오르거든요. 그러니까 테마가 있든 뭐가 있든 투자 심리가 살아 있으면 될 놈은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하나 궁금한 게 앞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중요한 포인트 말씀하셨는데 이익 추정치가 하향한다는 건 심리가 계속 실제도 하향하지만 심리도 하향하는 건데 그게 멈췄다는 건 일단 무엇이든지 바닥으로 꼬라박는 거는 멈춘 거고 여기도 우상향을 하게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실적 시즌, 랠리 시즌이 오게 되는 건데 지금 많은 분들, 지금 시장에 계신 분들 중에 또는 유튜버 중에서 아직 그 금리 상승의 여파가 끝나지 않았고 엄청난 패닉이 올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대단히 논리 정연하고 충분히 가능성도 있는 이야기인데 근데 저는 지금 우리 정 대표님 말씀 들으면서 그거를 깨는 가장 강력한 트리거가 바로 이 기업들의 실적 우상향 시작이 아닐까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시장이 지금 여전히 또 나쁠 수도 있죠. 뭐가 좀 깨져서 또 다시 여기서 다이빙을 시작할 수도 있지만 기업 실적이 우상향하면 그렇지 않다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결국 이제 침체 논쟁의 끝자락에는 항상 이제 이익 추정이 있는 것이고요. 그렇게 봤었을 때에 가령 이제 작년도 같은 경우에 기업들이 생각보다 중국의 비중이 다 이제 미국 기업들도 높거든요. 우리도 당연하고요. 근데 중국이
3월부터 해가지고서는 뭐 대봉쇄를 해버리니까 네. 엄청나게 타격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특별히 더 잘했다가 아니라 대봉쇄했던 게 풀려나서 그 아주 낮은 베이스 효과 때문에라도 이익 추정이 좀 그 부분에서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 예. 또 하나는 작년에 달러 진짜 강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미국 기업들 입장에서 해외에서 장사하는 그런 것들이 다들 마이너스, 달러 강세 마이너스. 때문에 마이너스 효과를 많이 이제 역효과를 많이 봤었어요. 근데 예. 지금은 최근에 뭐 SVB나 이런 게 뭐 좀 벌어지고 해도 달러는 좀 많이 안정적이거든요. 네. 좀 내려온 상태에서 안정적이잖아요. 채권만 가격이 올랐지 달러 가격은 안 올랐습니다 이번에는. 네. 그러다 보니까는 그러면은 미국 기업들이 작년도에는 환에서 좀 많이 깨졌던 것들이 올해는 또 좀 들어오면 그러면 그런 데에서 일단은 좀 이렇게 십시일반으로 모아가지고서 이익이 일단 살짝 고개를 드는 그림이 먼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이제 정 대표님이 계속해서 얘기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재고 조정이 끝나야 된다라는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게 네, 이제 네. 그야말로 실적 턴의 기축이 되는 거죠. 네, 재고 네. 조정이 재고가 쌓이던 게 없어지고 쌓여있던 재고가 줄기 시작하면 이제 뭔가 팔리기 시작한다는 얘기가 되니까. 네, 근데 오늘 바로 새벽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 발표가 있는데 이와 연관된 재미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드디어 네. 실적 그 재고 피크다. 네, 네. 라는 말을 발표장에서 CEO가 했습니다. 네, 뭐 그리고 뭐 아직까지도 되게 절대 수치는 많이 높기는 하지만 재고가 드디어 전분기 대비해 가지고 약간 줄어가지고서 네. 아 이제는 좀 기대해봐도 되나. 그러니까 제일 먼저 사실 재고를 조정할 때는 소매 업체들이 하거든요. 네. 그래서 보게 되면은 뭐 월마트나 이런 데에서 벌써 몇 개 분기 전부터 아 우리 재고 많아서 줄일 거예요, 할인해서라도 팔 거예요라고 시작을 했고, 네. 그럼 거기에 들어가는 이제 B2B 하는 업체들, 그런 업체들도 조금 뒤늦게 우리도 감산하겠습니다, 할인해서라도 줄일게요, 줄여 나가는 과정에 이미 들어갔다는 건 너무 잘 아실 거고, 네. 실제로 그래서 그게 좀 줄었어요라는 게 뭐 마이크론 같은 B2B 업체에서도 이제 나온 거죠. 네. 그래서 요 과정은 아주 자연스러운 재고 조정 과정이고요. 네. 요게 거의 뭐 절반 이상 지나갔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수요가 좀 창출되는 데에서는 아 우리 근데 이거는 좀 잘 팔려 재고 쌓아야 되겠는데요 하면은 주문이 갑자기 오더가 좀 더 나오게 되고, 네. 그럼 그건 제값 받고 팔게 되면 그러면 이제 이익 사이클이 진짜로 건전하게 돌아가죠. 네. 그래서 그런 기초 공사는 다 다져놓은 것 같다, 그렇게 네. 봅니다. 네. 그러니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말이 사실이고 그게 실제로 구현이 된다면 한국의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주주들은 드디어 여명이 밝기 시작한다. 터널의 끝이 오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도 될까요? 네, 근데 너무 길었었어가지고요. 네. 네. 네, 고생이 많았죠. 네. 예. 그래서 마이크론 말이 맞다면 조건값을 달았습니다. 맞다면 드디어 여명의 빛이 비춰지기 시작한다. 그동안 오랫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그런 거죠. 아, 그래 마이크론은 원래 조금 긍정적으로 얘기하니 하이닉스까지 들어볼까, 삼성까지 들어볼까, 이렇게 아마도 확인을 거칠 것 같아요. 확인 네. 작업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이번 실적은 무지하게 나빴습니다. 마이크론도 어마무시한 적자가 났고요. 아마 네. 하이닉스도 어마무시한 적자가 날 거고요. 깜짝 놀라는 적자가 나는데 주가가 안 떨어지는 것을 보시게 된다면 아 재고가 조정이 거의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습니까? 지금 GPT를 쓰시고 계시다니 네. GPT 관련 AI 서버 늘어날 걸로 보이세요? 실제로 써보시는 입장에서? 근데 뭐 이거 자체가 리소스를 굉장히 많이 잡아먹는다라고 그러니까. 하니까요. 기존 검색에 대비해서요. 요거를 뭐 대중적으로 활용을 하기 시작을 하면은 뭐 더 늘려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실은 뭐 일단은 이거 감당이 안 되니까 유료로 비용 늘어나니까 바꿨죠. 벌써 바꿨어요? 예, 예. 그다음에 유료 쓰고 계세요 지금? 예, 예. 얼마나 합니까? 20불 한 달에 내시면은 20불? 예, 예. 하실 수 있는데, 근데 또 그렇다고 뭐 무제한으로 쓰지도 못해요. 뭐 그런 상황인데 뭐 이걸 가지고서 딴 데들도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데 우리는 챗봇을 이제부터는 챗GPT로 쓸 거예요. 막 이런 데들이 네. 실제로 사업 구현하는 데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면 네. 그럼 활용이 더 늘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결국에는 투자가 일어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왜냐하면 써봤을 때 정말로 흥미로운 게 많은 것 같거든요. 네네. 네네네. TSMC의 가이던스는 나쁘진 않습니다.
이제 근데 워낙 지금까지 이제 겪으면서 하도 다운턴이었으니까 말이 맞는지 보자. 네. 뭐 이런 심리가 보수적인 심리가 생겨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은근하게 턴을 할 가능성이 있다. 예전같이 장이 좋았을 땐 바로바로 튀었는데 이런 뉴스만 나왔어도 튀었을 텐데 지금 안 튀는 거 봐서는 심리가 워낙 죽어있기 때문에 그렇다. 야외 서버가 이게 진짜 여러 군데서 쓰기 시작하면 어마무시한 서버 증설이 있을 수밖에. 저는 이거 딱 보자마자 이 전기세 어떻게 할 건데 라는 생각이 제일 많이 들더라고요. 이 비용이 그 연산 횟수가 파라미터가 수천억 개면 그 연산을 시키려면 도대체 아무리 GPU가 병렬 연산을 한다고 그래도 도대체 몇 개를 까는데 이미 얘기 나오는 게 이번 신형이 H100이죠? H100 만 대? 뭐 이런 서버당? 뭐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네. 뭐 그래서 실제로 이제 뭐 요거 관련해 가지고서 네.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다 여기저기에서의 정보를 가지고서 모자이크처럼 이렇게 맞춰서 얘기를 하는 건데 제일 시선이 달라지려면 어딘가 한 군데에서 우리는 특화해가지고서 최적화시켜서 요번에 새로 신규로 투자를 하는데 거기에 얼마가 들어간다. 네. 딱 이게 나와버리면 이제 모두가 계산이 가능해져 그렇죠. 버리잖아요. 네. 그렇게 되어버리면은 그게 아마 제일 강력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들고 지금은 사실은 이 정도이지 않을까라는 추측이 일단은 그렇죠. 네 그런 아직까지는 단계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해주신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예를 들면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뭐 아마존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우리 AI 서버 증설을 하는데 우리 100억 달러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런 단어가 나오면 그림이 다 그려진다는 거죠. 투자자들은 그런 단어가 딱 나오는 숫자가 나오는 순간 그럼 앞으로 이게 서버 한 개당 이 정도면 앞으로 몇 개 증설이 되고 서버 한 개가 어느 정도의 캐퍼시티를 가지면 이러면 앞으로 얼마가 될 거야라고 막 계산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히 펀드 매니저 어프로치라서 어프로치가 너무 정확하시거든요. 예. 그래서 숫자에 대한 환산 계산, 그러니까 숫자의 평가와 이것들을 이 펀드 매니저들이나 이렇게 투자자들은 시키는데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아마 이게 무슨 얘기일까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풀어서 말씀드리게 된 것입니다. 네, 저희는 실전 투자자들 굉장히 많아요. 네네네. 네, 네. 그러면 이제 한국에서 옛날에 이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엔터나 이런 쪽으로 굉장히 긍정적인 업종으로 보셨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진입을 못했고 곁다리로만 진입을 했어요. 엔터 굉장히 좋게 보는데 다음으로 한국에서 한국을 성장시킬 수 있는 산업, 뭐 반도체나 이런 것들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어떤 게 있을까요? 하여튼 뭐 저는 엔터 콘텐츠를 제일 좋아합니다. 근데 아직까지 우리가 가야 될 길이 굉장히 그렇죠. 많이 남았다라고 보고요. 뭐 예를 들어서 과거에 뭐 영국이 미국의 차트에 뭐 침공했다라고 할 때는 정말 빌보드가 영국판이었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고작 해봐야 가끔씩 빌보드에 그것도 제한된 숫자의 그룹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아직까지 K-팝이라는 것 자체가 글로벌에서 마켓시어는 상당히 낮은 거다라는 거고 올라갈 여지가 굉장히 많다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실은 예상하지 못한 데에서도 성공이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어제 보고서 정말 기뻤던 게 그 걸그룹인데요. 작년 그 이제 뉴진스? 4분기에 데뷔를 했어요. 뉴진스? 아닙니다. 여기는 아이고? 중소기획사에서 나왔는데 그 50/50라는 그룹인데 4인조예요. 예. 근데 두 번째 요번에 앨범이 나왔는데 2월에 나온 앨범이 빌보드 핫백에 들어갔습니다. 중소형 사실 엄청난 기획사에서 일이고요. 두 번째 앨범에 핫백 이거는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네. 제가 이쪽은 좀 알거든요. 네네네 그러시죠. 네네. 이거 어마무시한 건데. 그러니까 기록이죠. 기록이고 사실 지금 뚜렷하게 어떻게 왜 무엇 때문에 성공했지라는 걸 잘 몰라요. 근데 제일 좋은 게 사실 이런 거거든요. 두 번째 앨범은 활동한 지 1년밖에 안 됐다는 얘기예요. 1년이 안 됐지. 6개월이 안 됐습니다. 그렇죠. 1년이 안 되죠. 보통 네. 1년에 1년에 두 번 정도 많이 내면 3개고 2개 예. 정도 내거든요. 와. 놀라운데요? 딱 100등이긴 한데 네. 어쨌든 턱걸이 딱 했고 그리고 지난주 대비해서 이번 주 보니까는 스포티파이 조회수가 더 높더라고요. 평균적으로. 그래서
뭐 차트는 그 다음 주도 진입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이제 뭐 뚜렷하게 뭐 초대형사가 뭐 요렇게 해야지만이 들어간다 네. 그런 게 아니라 이게 되게 우리 음악 산업 자체가 경쟁력이 이제 높아져 가지고서 중소기획사나 이런 데에서도 예상치 네. 못하게 성공 사례가 나오는구나 네. 하게 되는 것들이 진짜 저변이 넓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아직 우리가 갈 길이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 성장의 여지는 많이 남아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게 어떻게 되냐면 세계적인 작곡가들이 예를 들어 사람들 귀에 익숙한 곡을 잘 만들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작곡가들이 곡을 주고 싶은 사람들이 되는 거죠. 예를 들자면 뭐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BTS나 이런 데는 작곡가들이 오히려 네, 돈을 네. 안 받고라도 그냥 네, 네. 난 런닝 개런티만 받으면 돼 하고 곡을 주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근데 네, 네. 이름 없는 데는 돈을 몇 천만 원이고 몇 억이고 받아야 되거든요. 곡 하나를 네, 지어주면. 네. 근데 한국 기업에서 빵빵 터져? 이러면 기업이 된다. 한국 그룹에서 빵빵 터져? 이러면 작곡가들이 내가 곡 줄게. 이렇게 되면 훨씬 더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네, 구조가 네, 맞습니다. 네. 예. 소위 말해서 이제 약간 이쪽에 팬들의 말로 네. 들었을 때 비트에서 돈 냄새가 난다라고 할 정도로 고급진 비트들이 오게 되죠. 네. 그렇죠. 이게 저 내부적인 얘기인데 곡 하나에 몇 천짜리가 있고 몇 억짜리가 있어요, 여러분. 네, 그러니까 물론 뭐 싱어송라이터 뭐 라이터도 있지만 보통은 다 이제 전문가들한테 다 곡을 받거든요. 근데 그리고 또 전문가들이 또 춤 안무를 또 다 만들고 네, 이런 구조를 네. 가지고 있는데 사실 작곡가 입장에서는 내 곡을 주고 성공하지 못하고 파묻힐 것 같으면 자기 네임밸류도 있고 그쵸, 자기의 네. 소위 말하는 레퓨테이션도 있는 거라서 함부로 안 줍니다. 아니면 돈을 왕창 받거나. 예. 근데 지금 신인 그룹이 이렇게 되면 이건 상당히 센세이션한 일이에요. 예. 진짜. 예. 네, 지금 올해 최고의 예상치 못한 네.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네요. 네. 여전히 진짜 한국 연예는 정말 본격적인 산업화가 되어가고 제가 이제 현장에서 이것을 옆에서 지켜보니까 다른 나라에서 따라올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쉽게 생각하시면 백인 그룹 중에 그룹이 있습니까? 락 그룹 말고 뭐 춤추는 그룹이 있습니까? 뉴키즈 온 더 블록 있었죠. 저희 어렸을 때 네, 뉴키즈 네. 온 그 이후로 있습니까? 이게 어려워요. 이게 문화적으로 한국의 독특한 문화다. 그러니까 그 RM이 그 외국과 인터뷰에서 한국 사람들은 너무 가혹하게 훈련받고 힘들지 않느냐라고 하니까 우리는 전쟁을 갖고 폐허 속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더 열심히 사는 것이 근원적으로 그 내재화되어 있다는 아주 기가 막힌 답변을 하는 거를 제가 봐서 정말 훈련이 많이 된 친구구나, 대단하다, 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K 헬스나 K 뷰티. 뭐 그쪽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저도 예전에 이제 제가 되게 존경하는 선배님께서 말씀해주신 게 그 제일 우수한 소위 말해 인력들이 어디로 그렇죠. 가는지를 보아라라고 했을 때 의료 쪽으로 엄청 갔고 네. 그리고 그 중에서 좀 사후수완이 있는 또 그쪽으로 재능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나와서 그거를 이제 접목을 해가지고서 네. 하신 거잖아요. 특히 그렇죠. 거기에다가 또 우리나라 그 K 컬처랑 엮여가지고서 네. 뷰티 쪽으로 가게 되면은 사실 이거는 우리가 또 경쟁력이 있는 부분이고 네. 또 제조 쪽도 우리나라가 워낙 또 제조업에 대해서 강국이다 보니까는 나의 아이디어를 구현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인프라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미 지금 그와 관련돼서 성공한 기업들이 많이 나왔지만 네. 그 부분도 제 생각에는 앞으로는 뭐 계속 이것도 나올 수밖에 없지 않느냐. 네. 네, 이거 생각을 합니다. 조만간에 유니콘이 나오지 않을까요? KBT, K헬스 이런 쪽에서. 네. 제약바이오는 이미 뭐 나와 있습니다만 네. 그 외에도 네, 충분히 맞습니다. 나올 수 있지 네. 않을까 싶고 네. 일단 한국 요즘에 환갑 되신 분들이 그게 환갑이냐 할 정도로 그쵸. 너무 네. 깜짝 놀랄 정도로 젊어지셨어요. 네, 맞습니다. 네. 네. 얼굴을 안 늙게 하는 온갖 장치들이 다 있어요. 뭐 그러시잖아요. 이제 뭐 60대 분께서 너무 이제 소울거리 할 게 없으셔가지고서 경로당에 가려고 딱 이렇게 문을 여니까는 뭐 부모님 누구 찾으러 오셨냐고 얘기를 한다라고 하니까요. 네. 그쵸. 지금 진짜
이제는 뭐 노인이라고 얘기하려면 한 80은 돼야 노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정말 저희 어렸을 때하고는 격세지감으로 정말 많이 달라졌습니다. 네. 네, 혹시 저희 그 증시각도 TV 시청자분들에게 하시고 싶으신 얘기, 못하신 얘기가 있으시다면요? 네. 이 환절기라서 저도 요즘에 이제 목 관리로 굉장히 지금 곤욕을 치르고 있는데 네. 감기랑 요거 좀 꼭 좀 관리를 잘 하시면 환절기 건강 관리 그거밖에 저는 말씀드릴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아주 유익하고 뜨거웠던 시간이었습니다. 역시 뭐 지금 민간 최강의 이코노미스트이자 최강의 애널리스트. 이분이 너무 잘 되면 업계가 죽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나 막 이런 걱정이 되는 86번가의 정광훈 대표님 모시고 아주 멋진 즐거운 이야기 들어보았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도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